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특별한 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평범한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대상이 조금 다르죠.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자가 되고 싶다면 노력을 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걸 모르면 평생 노력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노력하지 말고 지금 딱 10분만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로 귀결되죠. 근검절약. 저도 충분히 그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벌어들이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출을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죠. 식료품을 사든 외식을 하든 옷을 사든 심지어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절약하고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다들 지쳐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곧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돈을 더 아낀다. 부자는 궁상맞다. 부자가 더 지독하다 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있는 놈들이 더하다 라는 말을 평생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자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는 순간 자신이 이번 생에 부자가 될 확률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자, 서론은 이쯤에서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생각과 사고방식만 바꾸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은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인데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축하고 절약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다르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볼게요. 부자들도 위의 행동으로 돈을 모으고 불리고 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결국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만 구매하는 대상이 조금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고 부자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는 거죠. 그들의 행동은 100% 똑같습니다. 우린 모두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철저한 가격 비교를 하고 있다가 할인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할인을 하게 되면 그때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자동차에 주유할 때 3만 원만 하다가 기름값이 폭락하면 만땅으로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특별한 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평범한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10배 더 노력했기 때문에 10배 더 많은 걸 가진 게 아닙니다.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사고방식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사고방식인데요. 수입이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부터 깨부셔야 합니다. 수입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100%를 다 절약했다고 해도 이건 상방이 막혀 있는 겁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자신의 월급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간혹 자신의 월급을 안 쓰고 20년을 모으면 서울의 집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란 시간이면 서울의 집값은 2배가 넘게 뛴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20년 전 가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몸으로 때우고 시간을 갈아넣고 남들에게 공상 맞다는 소리를 몇십 년간 들어도 자신의 인생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아끼면 아낄수록 주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만 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 대신 다른 노력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과 주식,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 나는 종잣돈도 없어.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투자할 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그 자체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이죠. 옳은 방향으로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한 달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5만원, 10만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만원을 아끼는 것하고 10만원을 더 버는 것과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방향은 서로 정반대인데도 말이죠. 10만원을 아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앞으로 더 아끼기 위해서 아기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10만원을 더 번 사람은 더 많이 벌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처음에는 똑같은 10만원이지만 이 두 사람의 종착지는 전혀 다른 곳이 되는 겁니다. 종착지에 다다르면 한 명은 자신만 홀로 남은 세상에서 다른 한 명은 주변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 명은 궁핍의 파동을, 한 명은 풍요의 파동을 내보내기 때문이죠. 아끼기만 하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껴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얻을 거라곤 평생 불만과 불평 같은 쓰레기 뿐일 테니까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허생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매점매석으로 부자가 된 인물이죠. 허생은 과일값이 쌀 때 대량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나중에 폭등할 때 팔아서 10배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결국 허생이 한 것도 똑같은 거죠. 허생은 처음 매점매석을 할 때 무일푼 신세였습니다. 10년 동안 방구석에 박혀서 책만 읽다가 아내의 잔소리에 돈을 벌러 한양으로 올라갔죠. 허생도 초반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양반에게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허생도 지금 자신이 가진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찾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다면 정보가 더 필요할 뿐이죠. 정보라고 해서 엄청난 내부자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장을 볼 때처럼 저렴하게 파는 시기와 장소를 알고 발품을 팔아가며 비교를 하고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허생전은 너무 옛날 이야기, 소설이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현대판 허생을 만나보시죠.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젓갈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30년 동안 수십억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 훈장까지 받은 분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신 돈을 버는 비법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돈을 벌었던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할머니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수산물의 가격이 폭락을 하면 수산물들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구입한 식재료로 젓갈을 담아서 또다시 때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담가뒀던 젓갈을 비싸게 파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김장철과 시기가 맞물리면 떼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확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노력과 특별한 행동이 부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들을 부자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